그래서 91번 요거는 아직 안 배웠고요.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산. 이거는 다음 주 아마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이제 화요일 날 결산 연습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마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로 끝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은 내년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개월에 18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3만 원이겠죠?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9월 1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날짜 계산하실 때는 손가락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에서 4개월은 올해고요. 2개월은 내년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내년 거 2개월이니까 얼마죠? 6만 원. 그 다음에 4개월이니까 12만 원. 근데 자산 물어봤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92번. 요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미지급 이자 비용. 그래서 미지급 무슨 비용이요? 이자 비용.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 이자 비용은 부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상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2분기에도 결산 때 배워요. 아직 저희가 결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이자 비용. 부채의 증가. 인데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분계는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면은 이익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익이 늘어나면은 사장님 돈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부채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 시험 보시는 분이 이 분계를 할 수 있냐 없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 분계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시험 문제인데 난이도는 상 정도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계 못하면 맞출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는 유형 중에 하나세요. 그 다음에 93번 별표 하나. 이거 시험 문제 왜 내냐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결산한다 그랬잖아요. 이 결산 중에 감가상각은 자동 결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동은 사람이 하는 걸까요? 컴퓨터가 도와주는 걸까요? 컴퓨터가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일부러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계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 우리 감가상각 할 때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나라는 3점표 쓰거든요. 그래서 출금점표, 그 다음에 입금점표, 그 다음에 무슨 점표 있어요? 대체점표. 그래서 출금의 뜻이 뭐죠? 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건 돈이 나갈 때.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뜰 때 쓰는 게 출금점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금 전표. 요건 돈이 들어올 때. 그래서 차변에 현금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 전표. 그래서 대체 전표는 일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거래를 대체 전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여기 현금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는 건 아는데 요즘엔 좀 그렇게 아주 잘 내는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전표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덜 내고 있습니다. 94번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컨트롤 F. 얘는 머리로 푸는 문제 아니에요. 네, 손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컨트롤 F 해갖고 찾아서 푸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 나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컨트롤 F하고 기부금을 치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기부금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죠? 영업 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그래서 1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지금 지문에서 물어본 거는 뭐 물어봤어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들은 눈으로 풀면 안 되고 손으로 푸셔야 돼요. 꼭. 그래서 영업 외비용.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문제 보시면 9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부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로 부채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응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용하는 거냐면은요, 이렇게. 첫 번째로 외상 매입대금 지급액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외상대금 갚으면 부채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줄겠죠. 돈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기초 외상 매입금 이거는 외우세요. 뭐는 외우시냐면 기초는 무조건 증가고요. 1월 1일 날 늘어나요. 그 다음에 기말은 내년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도 지장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기초는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그 다음에 기말은 뭐 한다고요?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지장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외우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기초니까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단기 외상 매입에 우리 외상으로 사면은 부채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늘어난다, 줄어들면 줄어든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아셔야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30만원하고 70만원은 늘어난다 그랬고 50만원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0.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15개 풀고 있잖아요. 15개 중에서 5개 이상 맞추면 공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론 절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96번은 암기 잘하고 계시면 맞추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1번은 매출원가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요거는 아까부터 계속 썼었던 요거로 가는 거예요.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 제품.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왜냐면 같이 있으면 더하는 거고요. 따로 있으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면 더하고 반대 라인이면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쳐야 되는데 거기 지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것이요?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공식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근데 거기 보시면 매출액에서 이익 빼면 원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안 되고 포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7번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자본적 지출은 일단 자산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가 있냐면 증축,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고요. 수선비 또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저기 뭐냐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쪽지 시험 보고 뭐 따로 외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자기압수표, 타임 발행수표. 우리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죠? 현금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현금. 그래서 정답 1번.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누가 발행했냐, 네가 발행했냐, 내가 발행했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 부분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9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조업도.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 조업도도 은근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우리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감소. 그 다음에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지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총액이 항상 일정. 그러면 얘가 기억나셔야 돼요. 총이 일정이니까 무슨 비예요? 고정비예요.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 그래야 답 맞출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거기 1, 2, 3, 4번 중에서 고정비 4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월세나 이런 것들은 매달 똑같이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일정하게 내는 걸 무슨 비라 그래요? 고정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임차료. 그 다음에 10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제조 간접비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해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한 걸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또 보시면은요. 일단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간접 노무비는 제외되지만 간접 노무비는 포함이지만 거기 보시면 간접 재료비는 뭐한대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모든이라고 있거든요. 모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은 직접비하고 간접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보시면은요 10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에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순서를 정해라. 직접 배부와 상호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간접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은근 정답으로 간접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02번 원가의 흐름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어요. 제공품의 뜻이 미완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3번 제조원가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제조원가 그러면 500번 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조, 생산, 공장 이런 쪽이 무슨 원가가 되는 거세요? 제조 원가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어디에서 일한다 그랬죠? 사무실에서 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4번 세금계산서에다 밑줄 치세요.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첫 번째 우리 그 영세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면세라고 있습니다. 면세는 계산서예요. 뭐라고요? 계산서.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업상 중요한 간주임대료 있습니다.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죄와요? 잔존죄와.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가짜라 아니에요. 가짜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05번 맞추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인적 자가 폐업. 우리가 외운 것 중에 2가지에 다 들어가요. 이거는 하나는 간주 공급. 그래서 간주 공급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와. 그래서 4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푸시냐면은 이렇게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그래서 물납, 담보,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양도. 그래도 4번 나오잖아요.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양도. 그러니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정답은 몇 번이 나와야 돼요?
4번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6번부터 몇 번까지냐? 120번까지. 그래서 4시 40분까지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조금 할 겁니다. 오늘 10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계속 기록법, 실지 재고 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하나씩 개별, 먼저 선입, 나중 후입,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하면 이동평균,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을 하면은 총평균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정액법은 감가상각할 때 쓰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7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액법이세요. 그 다음에 10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어디 가냐?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작성기준이 있는데 둘 다 총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총액주의.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니까 뭐 한다고요?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 그 다음에 구분해서 계산.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서 빨리 쓸 거, 유동 1년 이내 없어질 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없어질 거 나중에 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으로 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잉여금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써라. 그 다음에 가짜 계정은 쓰지 말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미실현된 건 처리하시면 안 돼요. 실현된 것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8번 이런 건 그냥 컨트롤 F로 푸세요. 정답 3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 물어보는 건 눈으로 풀지 마시고 뭘로 푸시라고요? 컨트롤 F 이용하셔서 푸시면 답 나오실 겁니다.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108번 선수금하고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예수금하고 미지급 비용 찾으시면 다 당좌자산 나와요. 무슨 자산 나와요? 당좌자산. 그 다음에 10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입액.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할인, 애놀이, 환출. 네. 잠시만요. 아이고. 유동부채인데. 네. 정답이 3번이에요. 나머진 유동부채예요. 제가 잘못 써드렸어요. 그럼 답 맞죠? 네.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109번에 순매입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저기 3번 우님.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11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원가 처리한다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료는 매입 시가 아니고 매입 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운전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건데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보험 들죠. 근데 이 보험이 자동차 살 때 보험이에요? 자동차 산 이후에 운전할 때 보험이에요? 운전 관련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매입 시가 아니고 매입 후기 때문에 매입 후에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정답이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번은 이제 언제 되냐면 특이 케이스인데 실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차를 사서 요즘에는 새 차를 집 앞으로 갖다 주잖아요. 근데 집 앞에 갖다 주다가 사고 난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를 사서 집 앞에 갖고 올 때까지 보험을 또 따로 들어요. 왜냐면 가지고 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도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그러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가 아닌 자동차 운전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비용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11번의 매출 총이익. 무슨 이익이요? 매출 총이익.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세요. 우리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러니까 공식 문제는 일단 공식을 먼저 적어요. 그래서 공식을 일단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이렇게 되죠.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공식을 먼저 적어요. 그럼 공식 적으면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 밑에다가 글씨 쓰는 거 정도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익에 이익 없죠? 그 다음에 매출액에 1억. 그 다음에 기초 밑에다가 800. 그 다음에 매입 밑에다 6천. 그 다음에 기말 밑에다 1000. 그러면 5800 나와요. 그러면 1억에서 5800 빼면 얼마 나와요? 4200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푸실 때 계산 문제는 꼭 공식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식 밑에다가 저거 숫자 쓰는 거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 다음에 112번. 그래서 일단 111번의 정답은 4번에 4천 얼마세요? 200이세요. 네, 112번은 요즘 안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잘 안 되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장부를 거의 안 쓰잖아요. 일단 매출장 위에나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매출장은 말 그대로 매출할 때 쓰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매출할 때 쓰는 장부다. 그래서 무슨 장이라 그래요? 매출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재고장이라고 있어요. 상품 재고장은 말 그대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상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상품 재고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거기 세 번째 보시면 매출처 원장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매출처 관련돼서 쓰는 건데 외상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라고요? 외상.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했다.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이유는 매입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매입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입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3번의 현금. 우리 현금은 현금 관련된 거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현금은 현금 출납장이라는 곳에서 마주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지문 보시면은 뭐는 없죠 지금?
평균 관련된 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근데 이런 거는 요즘 거의 안 냅니다. 왜냐면 요즘 장부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는 있는데 안 나온 지는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1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어디냐? 유가증권. 우리 이거 쪽지 시험 봤었잖아요. 네, 뭘 봤었냐면 유가증권에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장기매매, 매도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보유양도증권은 없어요. 그 다음에 1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본원가, 가공원가.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라고 있었어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 물어봤죠? 양쪽에 뭐 한 거요? 같이 들어가는 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노무비예요. 왜냐면 공식 적어 보시면 양쪽에다 뭐가 들어가요? 노무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장 가서 틀리시면 안 돼요. 지금이야 못 외웠어 그럴 수 있지만 시험장 가서 못 외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115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노무비. 이렇게 물어보면 T자인데 긴 거 쓰는 거예요. 왜냐면 재료비, 노무비 나오면 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공품, 기초제공품, 재료, 노무,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비에 얼마래요? 10만원. 그 다음에 간접비에 5만원. 그 다음에 원가에 2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부족해요? 5만원 부족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116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변동비, 고정비. 우리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1번 변동비와 고정비는 주로 경영자의 의사결정 맞아요. 그 다음에 변동비와 고정비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보세요.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뭐예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단위당 고정비는 변함이 없다가 일정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이 아니고 뭐예요? 감소예요. 그 다음에 117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합.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이 있고요. 종합이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비쌀 때.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저렴할 때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맨날 썼던 거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지시, 제조 지시, 작업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한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배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개별적인 주문 생산. 정답 1번입니다. 개별적인 주문 생산은 개별원가 계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11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총. 그래서 우리 단기총 제조 원가는 요렇게 되세요.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인데, 이거는 그 뭐냐 T자 긴 거하고 짧은 거 그리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그래서 거기 80만원 더하기 75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80인데 80의 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80만원의 반이면 얼마예요? 40이죠. 그래서 답은 195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20만원은 쓸모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19번 과세거래. 우리 이거 맞추려고 외운 겁니다. 보시면 우리 그 과세거래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요런 문제 맞추려고 그거 세 가지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외운 것 중에서 언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는 나중에 저거 할 때 많이 볼 거예요. 뭐 할 때 많이 볼 거냐면 저기 전산 세무 때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납부.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냐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우리 매출세액은 거기 보시면 매출이 4천에 2천이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에 10% 띄셔야 돼요. 그래서 6천만 원에 10%니까 600. 요게 매출세. 그 다음에 3천만 원에 10% 세금 내시면 되니까 얼마예요? 300. 요게 매입세. 그러면 600에서 300 빼면 얼마죠? 300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론 잘 푸는 방법은 딴 거 없고요. 그냥 하나라도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에 저기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실기를 조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켜놓으시면 됩니다.